2003년 6월 10일 오전 12시 10분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의 한 주택에서 50세 김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집 안에서 칼에 찔려 쓰러져 있는 25살의 첫째 아들과 각자의 방에서 이미 숨이 끊어져 있던 김 씨의 아내와 김 씨의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무려 15차례나 칼에 찔려서 중태에 빠졌으나 장기간 치료를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죠. 김 씨의 진술에 따르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집안의 불이 전부 다 꺼져 있던 게 이상해서 들어가기를 망설이고 있는 와중에 집 안에서 둘째 아들이 빨리 들어오지 않으면 형도 죽는다고 소리치는 걸 듣고는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신고하던 중 둘째 아들은 집 밖을 뛰쳐나가 그대로 도주했다는 거예요. 김 씨의 둘째 아들은 당시 23살의 김근우였습니다. 2002년 10월경 아버지는 김근우한테 엄청 화가 난 상태였어요. 카드 대금 청구서에 찍힌 숫자를 믿을 수가 없었죠. 4,127만 원. 아들은 고작 23살인 휴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사고 한 번 친 적이 없던 김근우가 이런 엄청난 카드 빚을 진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김근우는 유명 사립대 연극영화과를 다니다가 적성에 안 맞아 대학교 2학년 때 휴학을 하고 동네 도서관을 전전하면서 수능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친구 소개로 여자친구 21살의 조 씨를 만났습니다. 김근우는 조 씨에게 지극정성을 다했어요. 그녀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줬죠. 당시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던 시기였어서 휴학생이던 김근우도 손쉽게 카드를 만들 수 있었어요. 여자친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짜리의 명품 옷을 여러 벌 사주는 등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카드 빚은 산더미처럼 불어갔죠. 카드 대금 납부일이 되면 다른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4,127만 원은 그렇게 불어난 빚이었어요. 결국 부부는 노후 자금으로 마련해뒀던 연금저축을 깨기로 합니다. 자식을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없었던 부부의 선택이었죠. 3,500만 원이었어요. 나머지는 아들이 해결했으면 했고 다시는 카드를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카드 쓰는 맛을 봤던 김근우는 또 다시 빚을 늘려갔어요. 오래 지나지 않아 독촉장은 다시 집으로 날아오기 시작했죠. 부모님이 연금저축까지 깨가면서 겨우 해결한 줄 알았던 카드 빚이 자신의 명의로 600만 원, 아버지 명의로 400만 원, 몰래 훔친 여자친구 아버지의 카드로 7천만 원까지 8개월 만에 8천만 원 정도로 오히려 2배나 불어나 있었습니다. 김근우는 다시 부모님에게 손을 벌렸지만 이번에 김씨 부부는 아들을 외면했어요. 그날 저녁 김근우는 집을 나와 고시원을 전전했고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커져갔죠. 처음 집을 나왔을 때만 해도 조금만 있으면 부모님이 돈을 갚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고 벌써 집을 나온 지 8개월이 됐습니다. 2013년 6월 어느 날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죠. 900만 원이 입금됐으니 나머지 연체금도 빨리 변제해달라는 연락이었어요. 아씨, 갚아줄 거면 다 갚아주지. 정신 못 차린 김근우는 아예 단판을 짓고 싶었죠. 2003년 6월 9일 저녁 8개월 만에 다시 집으로 들어간 김근우. 어머니와 할머니만 집에 있었습니다. 김근우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를 몰아붙였어요. 다 갚아달라는 아들과 염치도 없다는 어머니 입씨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들 모른 척하진 않았다는 소리는 듣고 싶고 전부 갚기엔 돈이 아까우시다. 결국 자식 새끼 인생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단 말씀이시네 라며 순간 김근우는 자신의 왼팔로 어머니의 목을 휘감아 당겼어요. 숨통이 막힌 어머니 박 씨는 얼굴색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의 왼팔을 풀어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죠. 결국 어머니는 질식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힘이 빠진 어머니를 확인한 김근우는 내팽개치듯 어머니를 방바닥에 눕히고는
더욱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 장롱에서 베개를 꺼내 어머니 얼굴 위에 덮고는 체중을 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있는 작은 방으로 향했죠. 귀가 좋지 않은 할머니는 집에 돌아온 손주가 방문을 여는데도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어요. 김근우는 할머니 뒤로 다가가 어머니와 동일한 방식으로 살해합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를 살해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분도 안 됐어요. 소파에 앉은 김근우는 완전 범죄를 위해서는 아버지와 형까지 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흰색 목장갑을 끼고 부엌칼을 손에 쥔 채 아버지와 형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 초인종을 누르는 형의 모습이 인터폰에 보였어요. 칼을 품속에 가린 채 현관문을 열었죠. 8개월 만에 집에 돌아온 동생을 본 형은 잔소리를 늘어놨어요. 형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김근우는 칼을 들어 형의 가슴팍에 내리꽂았습니다. 형은 그대로 꼬꾸라졌고 쓰러진 형을 향해 15차례나 칼을 휘둘렀어요. 다음은 아버지였죠. 김근우는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는 불이 꺼진 채 현관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멈칫했죠. 김근우는 아버지에게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어요. 빨리 들어오라고. 안 들어오면 형 죽는다면서. 그때 거실 불이 켜졌고 큰 아들은 피를 흘리며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김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김근우는 범행 이후 6일이나 부천과 인천의 인근 PC방을 전전하면서 숨어 지냈어요. 경찰에 체포된 것도 PC방이었습니다. PC방에서 여자친구에게 메일을 보낸 것이 경찰 수사망에 걸린 거죠. 공개된 메일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오늘 식구들 작업하려다가 실패했어. 엄마랑 할머니까진 성공했고 형도 거의 성공해서 아빠만 남았는데 아빠가 현관에서 의리 없이 도망치지 뭐야. 나 원래 도망가는 거 좋아하잖아.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가야지. 암튼 나 때문에 네가 망했는데 도움도 전혀 못 주고 미안해. 이거 바로 지워. 나 때문에 피해간 거 나가고 나서라도 갚을 수 있다면 꼭 갚을게. 여자친구는 끔찍하게 아꼈나 봅니다. 검거된 그는 태연한 태도로 일관하며 그 어떤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검거 직후 경찰이 가족을 왜 죽였냐고 물었는데 진작에 돈을 줬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김근우는 여전히 뻔뻔했어요. 반성한답시고 한다는 말이 저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과 피해 입은 분들을 생각하며 그분들 몫까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였다고 합니다. 2004년 1월 14일 김근우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6월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사형을 확정받아 현재까지도 미집행 사형수로 복역 중입니다. 끝까지 뻔뻔했던 김근우는 사형을 면하고자 아버지와 형에게 단원서를 요구하기도 했죠. 당연히 거절당했지만요. 존속 살해 사건의 경우 대부분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근우는 특이한 케이스로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었고 성장 과정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았고 어떤 생각으로 살았길래 사랑하는 가족을 스스럼 없이 잔인하게 살해할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김근우는 인간이 아닌 악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악마가 발 뻗고 편하게 먹고 자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속이 답답합니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